부유한 젊은이가 집에서 일하던 젊은 가정부를 임신하게 했다. 그녀는 모욕을 당하고 일자리에서 쫓겨나 아무것도 없이 남게 되었다. 어느 날 그녀는 강력한 사업가의 분실된 문서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삶이 얼마나 바뀔지 전혀 몰랐다. 이 숨 막히는 이야기를 듣기 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위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해가 겨우 떠오를 때 소호진은 눈을 뜨며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느꼈다. 8살의 그녀는 이미 많은 어른들보다 더 큰 책임을 지고 있었다. 킴 가문의 저택 뒤편에 있는 작은 방은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였고 그 집에서의 그녀의 위치를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한숨을 내쉬며 소호진은 일어나 간단한 유니폼을 정리했다. 그 유니폼은 그녀의 가정부 신분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작은 메달을 스쳤다. 그 메달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었다. 그리움이 가슴을 짓누르지만 소호진은 눈물을 흘릴 시간이 없었다. 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일용직 통로로 나가면서 그녀의 세계와 주인들의 세계의 대비는 극명했다. 페르시안 카펫, 값비싼 그림, 디자인 가구들은 소호진을 더욱 작게 느끼게 했다. 그녀는 빠르게 공간을 가로질러 지난 몇 달간 배운 대로 자신을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했다. 완벽하게 정리된 부엌에서 소호진은 일상적인 루틴을 시작했다. 킴 가족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극도로 정밀함을 요구하는 작업이었다. 가장인 에미큉 여사는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다. 소호진, 내 차는 어디 있니? 미큉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소호진은 깜짝 놀랐다.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사님. 소호진은 서둘러 쟁반을 들고 대답했다. 식당에 들어서자 소호진은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아침부터 단정하게 머리를 정리하고 반짝이는 보석을 착용한 미큉 여사는 경멸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가장인 존호 씨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리고 민준이 있었다. 킴 가문의 막내 아들, 22살의 민준은 마음을 녹이는 미소를 지으며 소호진을 바라보았다. 그 집에 온 이후로 민준은 그녀를 친절하게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복도에서 나눈 은밀한 대화와 몰래 주고받은 미소는 소호진의 힘든 날들 속 유일한 위안이었다. 차가 차갑네. 미큉 여사가 불평하며 컵을 소호진에게 밀어냈다. 정말 이 애야 아무것도 제대로 할 줄 모르니. 소호진은 눈물이 눈가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참았다. 죄송합니다, 여사님. 바로 새로 준비하겠습니다. 물러나면서 소호진은 민준의 손이 등에 살짝 스치는 것을 느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작은 위로의 손길이었다. 그 짧지만 의미 있는 접촉은 그녀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부엌으로 돌아온 소호진은 잠시 약해지는 자신을 허락했다. 싱크대에 기대어 그녀는 참았던 흐느낌을 내뱉었다. 주머니에 숨겨진 엄마의 빛바랜 사진은 무게가 한 톤이나 되는 것 같았다. 엄마. 그녀는 속삭였다. 엄마가 여기 계셨으면 좋겠어. 아침의 나머지 시간은 가사일과 냉담한 지시로 얼룩져 있었다. 수지는 청소하고 정리하고 시중을 들며 항상 미경 씨의 비판적인 시선 아래에서 일했다. 아무리 작은 실수라도 그것은 굴욕의 원인이 되었다. 우리가 너를 받아준 것에 감사해야 해. 여주인은 은근한 어조로 말했다. 학벌 없는 고아가 거리에서 어떻게 살았겠니? 수지는 혀를 깨물며 분노를 삼켰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았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일이 지금으로선 유일한 선택지라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나은 날을 꿈꿨다. 공부할 기회, 누군가가 될 기회를 꿈꿨다. 오후 세탁실에서 다리미질을 하던 중 수지는 민준에게 놀랐다. 그는 조용히 들어와 뒤쪽 문을 닫았다. 안녕, 수진아. 그는 그녀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준 씨,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수지는 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녀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는 다가왔다. 그들이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기 힘들어. 그는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만지며 속삭였다. 너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수지는 눈을 감고 잠시 다른 삶을 꿈꾸며 허락했다. 그녀가 단지 가정부가 아닌 사랑과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삶을. 너를 여기서 데려가고 싶어. 민준은 계속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수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녀는 눈을 뜨고 현실을 마주하며 대답했다.
민준 씨 어머니께서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민준은 몸을 기울여 그의 입술을 그녀의 입술 가까이 가져갔다. 비밀에 붙이면 돼. 그는 속삭였다. 아무도 알 필요 없어. 수진이 대답하기도 전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준은 급히 물러나 뒷문으로 나갔고 수진은 심장이 뛰는 가운데 다시 열심히 일에 몰두했다. 미경 씨가 들어오며 의심스러운 눈길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기 무슨 일이야? 그녀는 좁아진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며 물었다. 아무 일도 없어요, 사모님. 수진은 목소리를 견고히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그냥 다리미질을 끝내고 있었어요. 여주인은 확신하지 못한 듯했지만 긴장된 순간 후 아무 말 없이 나갔다. 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참고 있던 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좁은 침대에 누운 수진은 잠들 수 없었다. 민준의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고 엄마의 기억과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이 뒤섞였다. 그녀는 민준과 관계를 맺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주인의 아들이었고 그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다. 하지만 애정과 희망이 절실했던 수진의 마음은 그 연결을 갈망했다. 침대에서 몸을 돌리며 그녀의 눈은 작은 창문에 머물렀다. 밖에서는 도시가 잠들어 있었고 가능성과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진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했다. 이 노예에 같은 삶과 굴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수진은 결국 잠이 들었다. 그녀는 다른 내일을 꿈꿨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하녀가 아니라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내일을. 하지만 수진은 몰랐다. 운명은 이미 그녀의 실을 짜기 시작했고 그녀의 힘과 용기,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을 시험할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김 가문의 저택은 고요해졌다. 그러나 수진의 꿈속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사랑과 상실, 구원과 발견으로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꿀 이야기. 김 가문의 저택에서의 나날은 무자비한 리듬을 유지했지만 수진에게는 무언가가 달라졌다. 민준의 슬쩍 보는 눈빛, 복도에서의 우연한 만남, 이 모든 것이 그들만이 공유하는 비밀의 세계를 만들었다. 차가운 대리석과 화려한 사치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 같았다. 특히 바쁜 어느 오후 수진이 도서관을 청소하고 있을 때 민준이 살며시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녀의 심장은 즉시 뛰기 시작했다. 수진, 그가 속삭이며 다가왔다. 널 만나고 싶었어. 수진은 긴장하며 문을 바라보았다. 민준, 우리 이러면 안 돼. 네 어머니가 우리를 보면. 그는 부드럽게 키스하며 수진의 모든 걱정을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했다. 두 사람이 떨어졌을 때 그녀의 눈은 욕망과 두려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더 이상 속일 수 없어.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수진, 진심으로. 그의 말은 수진의 귀에 음악처럼 들렸지만 현실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였다. 어떻게?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가족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야. 민준은 그녀를 항상 숨 막히게 만드는 그 미소를 지었다. 우린 방법을 찾을 거야. 날 믿어. 그들이 더 이야기하기도 전에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민준은 재빨리 책장 뒤로 숨었고 수진은 필사적으로 청소를 계속했다. 미경 부인이 도서관에 들어왔다. 그녀의 예리한 눈이 주변을 훑어보았다. 수진, 그녀가 평소에 불만 섞인 목소리로 불렀다. 오늘 저녁 식사를 일찍 준비해. 중요한 손님이 오실 거야. 네, 부인. 수진이 대답하며 민준이 숨은 곳을 보지 않으려 했다. 미경 부인이 나가자 민준이 숨은 곳에서 나왔다. 그의 눈에는 장난기가 가득했다. 거의 다 됐는데 라고 그는 살짝 웃었다. 소우진은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참을 수 없었다. 가야 해요. 그녀는 문 쪽으로 살짝 밀며 다그쳤다. 그는 나가기 전에 또 한 번 키스를 훔치고는 소우진을 두근거리는 심장과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남겨두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소우진은 민중과 그의 약속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일부는 그들이 함께 미래를 가질 수 있다고 믿고 싶었지만 더 조심스러운 다른 부분은 현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그날 밤의 저녁 식사는 사실 중요한 행사였다. 손님은 킴 가문만큼이나 영향력 있는 파크 가문이었다. 소우진은 조용히 서빙을 하며 공기 중에 긴장감을 느꼈다. 가문의 가장인 존호 킴은 동훈 파크와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며
목소리는 낮지만 강렬했다. 미켕 여사는 팍 여사를 즐겁게 하려고 애썼지만 억지 미소는 서로의 반감을 가리기 힘들었다. 하지만 소우진의 눈길을 가장 끈 것은 팍 가문의 딸인 에이체진이었다. 우아하고 세련된 젊은 여성인 그녀는 민준의 모든 관심을 사로잡은 듯했다. 두 사람은 활기차게 이야기하며 소우진이 들을 수 없는 농담에 웃고 있었다. 질투와 현실감이 소진을 스쳤다. 민준이 혜진 옆에 있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세계가 이렇게나 다르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저녁 식사 후 소진이 부엌을 치우고 있을 때 서재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소라면 무시했겠지만 존호 킴의 격앙된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사로잡았다. 이 계약을 놓칠 순 없어, 미켕. 그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팍 가문이 경쟁사와 손을 잡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미켕 여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의 영혼을 팔아야 한다는 거야. 필요하다면 그렇지. 존호가 반박했다. 아이 가문을 구하기 위해 뭐든지 할 거야. 소진은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를 떴다. 그녀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안의 긴장감은 더욱 짙어졌다. 존호는 서재에 몇 시간씩 틀어박혀 있었고 미켕 여사는 평소보다 더 짜증이 많아 보였으며 민준마저도 멀리 있고 걱정스러워 보였다. 어느 날 밤 소진이 일을 마치고 있을 때 민준이 빨래방에서 그녀를 찾았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무심한 미소와는 달리 진지했다. 소진,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그는 문을 닫으며 말했다. 소진의 심장이 뛰었다. 그의 목소리에서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무슨 일이야, 민준? 그는 망설이며 긴장한 듯 머리를 쓸어 넘겼다. 우리 아버지, 문제가 생겼어. 사업에서 심각한 문제가.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던 대화를 떠올렸다.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그녀는 두려운 마음으로 물었다. 민준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고통과 결의가 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뜻이야. 가족을 위해서. 무슨 일을 말하는 거야? 수지는 배에서 매듭이 졸리는 느낌을 받으며 물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볼 수 없어 시선을 피했다. 아버지께서는 팍 가문과의 어떤 협약이 회사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 그 말은 수진에게 주먹으로 맞은 듯한 충격을 주었다. 협약? 그게 무슨 뜻이야? 결혼이야. 민주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혜진과 수진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가 가뭇가뭇 품어왔던 모든 약속과 꿈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먼,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우리는 어쩌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주는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난 원하지 않아, 수. 내가 사랑하는 건 너야. 하지만 우리 가족. 수지는 눈물이 맺히는 눈으로 뒤로 물러났다. 알겠어.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지. 수, 제발. 민주는 다시 다가가며 애원했다. 이렇게 끝내지 말자. 우리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 하지만 수지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해결책 같은 건 없어, 민준. 우리 둘 다 알고 있잖아. 항상 알고 있었어. 그녀는 빨래방을 빠르게 나와 민준을 혼자 남겨두었다. 방으로 달려간 수지는 마침내 눈물을 쏟아냈다. 침대에 누워 어머니가 준 메달을 꼭 쥔 채 수지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을 느꼈다. 민준과 함께 꿈꿨던 짧은 행복의 꿈은 이제 산산이 흩어져 삶의 냉혹한 현실만이 남았다. 하지만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수진 안에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결의와 힘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행동이나 킴 가문의 운명을 통제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운명은 통제할 수 있었다. 이런 결심을 마음속에 품고 소진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미래에 정확히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게임 속 말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주도할 때였다. 소진이 알지 못했던 것은 운명이 그녀를 위해 훨씬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계획은 그녀를 예상치 못한 길로 이끌며 그녀의 힘과 결단력을 그녀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시험할 것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킴 가문의 저택이 고요에 잠기자 소우진은 마침내
하루의 감정적 소모로 지쳐 잠이 들었다. 불안한 꿈속에서 민준의 모습은 불확실하지만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의 환상과 뒤섞였다. 새벽이 오면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발견이 찾아올 것이며 소우진의 삶뿐만 아니라 그녀 주변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꿀 여정이 시작될 것이다. 사랑, 상실,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에 다음 장을 위한 무대가 마련된 것이다. 그 후 며칠 동안 소우진에게는 상반된 감정들이 혼란스럽게 밀려왔다. 저택 복도에서 민준과 마주칠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조여들었다. 한때 약속으로 가득했던 그의 눈빛은 이제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이전에는 단순히 사회적 차이였지만 이제는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특히 긴장감이 감돌던 어느 아침 소진이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 조노 씨의 사무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긴박함이 그녀를 멈추게 했다. 존호, 정말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미쿰 씨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 아들을 거래해 도구로 쓰겠다는 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어 미쿰. 존호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준이 혜진 파크와 결혼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야. 사업이 붕괴 직전이야. 소우진은 혈관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전에는 단지 가능성에 불과했던 일이 이제는 잔혹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가 물러나려는 순간 한마디가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하녀는 어떻게 할 거야? 미쿰 씨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그녀와 민준 사이의 눈빛을 못 본 척하지 마. 긴장감이 감도는 침묵이 흘렀고 존호가 대답했다. 처리할 거야. 필요하다면 그녀를 제거하겠어. 소호진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너무나 강하게 뛰어서 문 너머에서도 들릴까봐 두려웠다. 떨리는 다리로 그녀는 최대한 조용히 물러났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소우진은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들었던 말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며 민준과 함께했던 달콤한 순간들의 기억과 뒤섞였다. 그녀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는 단순히 상처받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의 결심을 품고 소진은 작은 가방을 꾸리기 시작했다. 몇 가지 옷과 소유한 적은 소지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머니의 메달을 챙겼다. 짐을 싸는 동안 조용한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 집은 비록 삶이 힘들었지만 어머니가 떠난 후 그녀의 유일한 집이었다. 떠난다는 것은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것을 의미했다. 첫 번째 햇살이 지평선에 비치기 시작했을 때 소진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방에 간단한 메모를 남겼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안녕.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그녀는 저택 뒷문으로 나가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잠시 동안 위층 창문에서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았지만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다. 지금 망설일 수는 없었다. 소우진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 도시의 거리는 여전히 한산했다. 그녀는 정해진 목적지 없이 단지 킴 가족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확신만 있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두려움과 자유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오랜만에 그녀의 미래가 완전히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걷는 동안 소우진은 민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그녀를 그리워할까? 그녀가 떠난 이유를 이해할까? 그녀의 일부는 그가 그녀를 찾아오고 가족의 의무보다 사랑을 선택할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이성적인 부분은 그것이 불가능한 꿈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태양이 하늘 높이 떠올랐다. 소우진은 목적지 없이 걸으며 잠시 쉬기 위해 광장에 들르거나 공공분수에서 물을 마셨다. 배가 고파 으르렁거렸지만 그녀는 무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했다. 피로가 점점 더해지던 오후 초 소우진은 갑자기 깨달았다. 그녀는 임신했다는 것을. 몇 주 전부터 증상이 있었다. 아침 멀미, 피로, 몸의 변화.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마주하기 두려워 무시해왔던 것이다. 광장 벤치에 앉아 소우진은 아직 평평한 배에 손을 올렸다. 두려움, 기쁨, 걱정, 사랑, 모든 감정이 거센 소용돌이처럼 그녀를 휩쓸었다. 세상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현실이 그녀를 강타했다. 그녀는 혼자였고 돈도 없고 머무를 곳도 없었으며 이제는 자신의 몸 안에 또 하나의 생명을 품고 있었다. 그녀와 민준의 일부인 생명. 잠시 동안 소지는 돌아갈까 생각했다. 만약 민준에게 아이에 대해 말한다면 상황이 달라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사무실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그녀를 처리할 것이다. 아니, 돌아가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었다. 새로운 결의를 다지며 소우진은 일어섰다. 그녀는 방법을 몰랐지만 무언가 해낼 것이다. 그녀와 그녀의 아기를 위해 도심에 붐비는 거리를 걸으며 수지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모두가 각자의 삶에 너무나도 바쁜 듯 보였다.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같은 도전을 겪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을까? 그녀는 한 교회를 지나며 잠시 들어가 도움을 청할까 생각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계속 걷게 했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수지는 자신만의 길을 찾기로 결심했다. 오후가 깊어갈수록 배고픔과 피로가 그녀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수지는 밤을 지낼 곳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더 중요한 것은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었다. 그녀가 간신히 모아둔 적은 돈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었다. 그때 그녀는 전봇대에 붙은 한 광고를 보았다. 주방 도우미 모집, 경력 불문. 그것은 아무리 작은 기회라도 기회였다. 그 식당은 번화가에서 멀리 떨어진 골목에 있었다. 단순하지만 깨끗하고 아늑한 곳이었다.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모든 용기를 모아 안으로 들어갔다. 주인인 중년의 여성 순자 씨는 그녀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었다. 물론 모든 이야기는 아니었다. 수지는 김 가문과 자신의 임신에 대한 세부 사항은 빼고 말했다. 그저 일자리와 새로운 시작을 찾는 젊은 여성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수진의 결연한 눈빛이 순자 씨의 마음을 움직인 듯했다. 이봐, 얘야. 순자 씨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내가 너에게 많이 줄 순 없어. 일은 힘들고 월급도 적지만 뒤편에 작은 방이 하나 있어. 거기서 지낼 수 있고 하루 세 끼는 제공해 줄게. 어때? 그 순간 수진에게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제안처럼 느껴졌다.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즉시 받아들였다. 그날 밤 식당 뒤편의 작은 방에 누워 수지는 하루 만에 삶이 뒤바뀐 것을 되새겼다. 그녀는 김 가문의 비교적 편안한 삶과 민준의 복잡한 사랑을 뒤로하고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살며시 배를 쓰다듬으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속삭였다. 우린 해낼 거야, 작은 친구. 엄마가 우리 둘을 위해 싸울 거야. 도시의 먼 소리가 수진을 불안한 잠에 재웠다. 꿈속에서 민준의 모습은 불확실한 미래의 환상과 뒤섞였다. 하지만 희망의 실타래도 있었고 더 나은 날들이 올 것이라는 약속도 있었다. 수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운명이 또 한 번 극적인 전환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그녀가 앞으로 며칠 동안 내릴 선택들은 그녀의 미래뿐만 아니라 주변 많은 사람들의 미래도 결정지을 것이라는 것을. 밤이 깊어갈수록 도시는 여전히 광적인 속도로 움직였고 거리와 건물 속에서 펼쳐지는 개인적인 드라마에는 무관심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수진의 운명을 이루는 다른 퍼즐 조각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며 그녀의 여정의 다음 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날들은 주로 바뀌었고 주는 달로 바뀌었다. 수지는 순자 씨의 식당에서 새로운 삶에 조용한 결의로 적응해 나갔다. 그녀의 결의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의 손은 예전처럼 섬세하지 않았고 이제는 주방에서의 힘든 일로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슬픔의 그림자를 담고 있었지만 새로운 힘으로 빛나고 있었다. 식당 뒤편의 작은 방은 그녀의 안식처가 되었다. 밤이 되어 번잡한 도시의 고요함이 찾아오면 수지는 꿈을 꾸곤 했다. 그녀와 점점 더 존재감이 커지는 아기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꿈꾸었다. 어느 바쁜 아침, 수진이 점심 준비를 돕고 있을 때 순자 아주머니가 그녀를 불렀다. 얘야. 아주머니는 예리한 눈빛으로 말했다. 내가 모르는 줄 알지 마라. 너 임신한 거지. 수지는 얼어붙었고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공포를 느꼈다. 이게 그녀의 새로운 삶의 끝일까? 다시 쫓겨날까? 젊은 여자의
눈에 비친 공포를 본 순자 아주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걱정하지 마라, 얘야. 너를 쫓아내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해. 아기가 모든 걸 바꾸니까. 수진이 몇 달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흘러내렸다. 흐느끼며 그녀는 순자 아주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김 가문에 대해, 민준에 대해, 필사적인 도망에 대해. 순자 아주머니는 조용히 모든 것을 들었고 눈에는 동정심이 가득했다. 수진이 말을 마치자 아주머니는 그녀를 단단히 안아주었다. 재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한 아이야.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그 후 며칠 동안 순자 아주머니는 수진에게 단순한 상사 이상이 되었다. 그녀는 멘토가 되었고 거의 어머니와 같았다. 순자 아주머니는 수진에게 주방의 비밀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소중한 교훈도 가르쳐 주었다. 세상은 가혹할 수 있어, 수진아. 그들이 나란히 일하면서 아주머니는 말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선함도 있어. 너는 그저 그것을 찾을 줄 알아야 해. 순자 아주머니의 지원으로 수진은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능한 한 모든 동전을 모았고 아기에게 자신이 가졌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주기로 결심했다. 이 기간 동안 수진은 숨겨진 재능을 발견했다. 그녀의 손은 이제 단순한 가사일을 넘어 식당 손님들을 매료시키는 요리를 만들어냈다. 순자 아주머니는 젊은 여자의 재능을 알아보고 주방에서 더 많은 책임을 맡기기 시작했다. 너에게는 재능이 있어, 얘야. 순자 아주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걸 잘 활용해라. 수진의 배가 점점 커질수록 그녀의 자신감도 커졌다. 그녀는 더 이상 김 가문의 저택에서 도망친 겁에 질린 젊은 여자가 아니었다. 이제는 운명이 그녀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맞설 준비가 된 결의에 찬 여성이었다. 어느 조용한 오후, 수진이 낡은 요리책을 넘기며 방에서 쉬고 있을 때 식당에서 소란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무슨 일인지 보러 일어났다. 주방문에 도착했을 때 수진은 잘 차려입은 남자가 순자 아주머니와 활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열정적으로 손짓하며 카운터에 진열된 요리들을 가리켰다. 저분은 누구예요? 수진이 웨이터 중 한 명에게 물었다. 올리베이라 씨예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유명한 음식 평론가죠. 한 번의 리뷰로 식당을 성공시키거나 망칠 수 있는 분이라고들 해요. 수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번 방문이 순자 씨와 식당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다. 2번 생각하지 않고 그녀는 주방으로 돌아가 특별한 요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오래전 어머니가 가르쳐준 레시피였다. 요리가 완성되자 그것은 하나의 요리 예술품이었다. 맛있는 향기가 주방을 가득 채우며 모두의 주의를 끌었다. 순자 씨는 수진이 만든 요리를 보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직접 올리베이라 씨에게 가져갔다. 이어지는 침묵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가 평론가가 요리를 맛보는 동안 간절히 지켜보고 있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난 후 그는 수저를 내려놓고 순자 씨를 불렀다. 친애하는 당신, 그는 만족감으로 빛나는 눈으로 말했다. 제가 평론가로 활동한 수년 동안 이렇게 특별한 요리를 맛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 경이로운 요리를 만든 셰프는 누구인가요? 순자 씨는 넓은 미소를 지으며 수진을 불렀다. 이 아이가 수진이에요, 올리베이라 씨. 우리의 젊은 천재 셰프죠. 수진은 수줍게 앞으로 나아갔고 그녀의 얼굴은 자랑스러움과 부끄러움으로 붉어졌다. 올리베이라 씨는 그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그녀의 젊음과 임신한 모습을 주목했다. 젊은 아가씨, 그가 말했다. 당신은 흔치 않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요리, 그것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전통 사랑 극복의 이야기. 한 입 한 입마다 그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평론가의 말은 수진의 마음 깊이 닿았다. 그녀는 어머니를 떠올렸고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일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모든 교훈들을 생각했다. 감동의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요리하는 것은 저에게 단순히 음식을 준비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것은 제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올리베이라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당신의 요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젊은 아가씨. 당신은 단순히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리를 통해 영혼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미스터 리의 방문 이후 순자 씨의 식당은 극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평론가의 열정적인 리뷰는 신비한 젊은 셰프의 요리를 맛보려는 새로운 손님들로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진에게 이 갑작스러운 성공은 동시에 흥미롭고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목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이는 그녀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꾸준한 지원과 사람들이 그녀의 음식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소진은 새로운 역할 속에서 점점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임신이 진행되면서 소진은 아기의 출산뿐만 아니라 직업적인 삶에 새로운 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소진의 재능과 헌신을 인정하며 그녀에게 식당의 지분을 제안했습니다. 너는 이곳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어, 얘야. 순자 씨는 눈물을 머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도 이곳의 일부가 되어야 해. 소진은 감동하며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배울 것이 많고 극복해야 할 많은 도전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오랜만에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밤, 소진이 영업 후 주방을 정리하던 중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두드러진 배를 어루만졌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우리 아가. 그녀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위한 자리를 찾았어. 우리가 성장하고 배우며 행복할 수 있는 곳이야. 소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운명이 그녀를 위해 더 많은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아기의 출산과 셰프이자 식당의 파트너로서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동안 그녀의 통제를 벗어난 힘이 움직이고 있었고 이는 그녀의 힘과 결단력을 다시 한번 시험할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었습니다. 밖의 도시는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며 그곳 주민들의 작은 승리와 고민에는 무관심했습니다. 하지만 식당의 아늑한 벽 안에서는 한 접시씩 희망과 구원의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찾아와 도시를 빨간색과 금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임신 9개월째인 소진에게는 매일이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날들이었습니다. 식당은 계속 번성했지만 그녀는 곧 출산과 아기를 돌보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특히 바쁜 오후 소진이 주방을 감독하던 중 순자 씨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소진 얘야, 그녀는 긴급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이 왔어. 중요한 사업가야. 그가 셰프를 만나고 싶다고 했어. 소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비록 그녀는 이미 칭찬과 손님들의 요청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순자 씨의 목소리에서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이죠, 순자 씨. 그녀는 두드러진 배 위에 앞치마를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이 요리만 마무리하고 곧 갈게요. 긴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마신 소진은 주방을 나와 식당의 메인 홀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테이블을 훑어보다가 순자 씨가 손짓으로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는 중년의 남자를 가리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가가면서 소진은 이상한 친숙함을 느꼈습니다. 그 남자는 메뉴에서 눈을 들어 올렸고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미스터 킴? 소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속삭였습니다. 존 호 킴, 그녀가 일했던 가족의 가장이 그녀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알아보고 놀라서 커졌다. 소진, 그가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는 충격과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세상에, 정말 당신이야. 긴장된 순간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소진은 두려움, 분노, 혼란 등 다양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일부는 도망치고 자신과 아이를 보호하고 싶었다. 하지만 더 강한 다른 부분이 그녀를 제자리에 붙들어 두었다. 네, 저예요. 그녀는 마침내 대답했고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우리 식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식사가 맛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조은호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했고 그의 눈은 소진의 배에 고정되었다. 당신은 임신했어요. 네. 소진이 말을 이어갔고 본능적으로 손을 배 위에 올렸다. 제 아이가 곧 태어날 거예요. 이어지는 침묵은 묻지 않은 질문과 말하지 않은 진실로 가득 차 있었다. 조은호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말을 찾지 못하는 듯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소진, 우리가 당신을 찾았어. 당신이 사라졌을 때. 소진은 부드럽게 그를 방해했다. 킴 선생님, 존중을 담아 말씀드리지만 과거는 과거예요.
저는 여기서 제 길을 찾았고 행복해요. 이 식당, 이 새로운 삶이 이제 제 집이에요. 조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이해와 아마도 후회의 표정이 그의 얼굴을 지나갔다. 알겠어요.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감동받았어요. 당신의 요리 정말 훌륭해요. 감사합니다. 소진이 대답했고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저는 저택을 떠난 이후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 순간 갑작스러운 진통이 소진을 약간 구부리게 했고 그녀는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잡았다. 소진? 조은호가 걱정스럽게 일어섰다. 괜찮아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정신을 차리려고 했다. 네, 저 아마 브렉스턴 힉스 진통일 거예요. 최근에 몇 번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더 말하기 전에 첫 번째보다 더 강한 또 다른 진통이 그녀를 덮쳤다. 이번에는 소우진이 고통의 신음을 참을 수 없었다. 소은자 여사님, 조은호가 긴급함을 담아 부르며 소리쳤다. 여기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뒤 몇 분은 정신없는 움직임 속에 흘러갔다. 순자 씨는 급히 구급차를 부르러 달려갔고 손님들과 직원들은 걱정과 흥분이 섞인 채로 움직였다. 통증과 혼란 속에서 수지는 한때 자신의 상사였던 김준호의 부드러운 손길에 의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지금 그녀를 놀라울 정도로 다정하게 붙잡고 있었다. 괜찮을 거야, 수진아. 그는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깊게 숨 쉬어 도움이 곧 올 거야.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준호는 수진을 병원까지 동행하겠다고 고집했다. 이 순간에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는 수진의 미약한 항의를 무시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서 점점 강해지는 진통 사이에 수진은 상황의 아이러니를 되새기지 않을 수 없었다. 한때 그녀가 옛삶을 떠나도록 간접적으로 이끌었던 남자가 이제 그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순간에 곁에 있었다. 병원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수진은 분만실로 옮겨졌고 준호는 기다림의 방에 남아 눈에 띄게 초조해했다. 시간이 흘렀다. 준호는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가끔 시계를 쳐다보았다. 순자 씨는 조금 뒤에 도착했고 그녀는 차분함과 기대감을 가져왔다.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다. 몇 분 뒤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다. 아들입니다. 그녀가 알렸다. 엄마와 아기 모두 건강해요. 준호와 순자 씨는 안도와 기쁨이 섞인 눈길을 나눴다. 마침내 수진을 만나러 갔을 때 그들은 지친 듯하지만 환하게 빛나는 그녀가 작은 포대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안녕? 수진이 아기를 바라보며 사랑으로 빛나는 눈으로 속삭였다. 이 세상에 온 걸 환영해. 내 작은 승호야. 준호는 망설이며 다가갔고 그의 눈은 아기에 고정되었다. 신생아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의 눈빛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 깊고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의 감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수진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아기, 민준이 태어났을 때와 똑같이 생겼어. 이어지는 침묵은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었다. 수진은 준호를 바라보며 두려움과 도전이 섞인 눈빛을 지녔다. 그래, 그녀는 마침내 인정했다. 승호는 민준의 아들이야. 준호는 잠시 눈을 감고 그 정보를 받아들였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수진이 전에는 본 적 없는 결의가 그의 눈에 비쳤다. 수진아,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이야기할 게 많을 것 같아. 그 순간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자신의 과거를 상징하는 남자를 마주한 수진은 또 한 번 삶의 큰 전환점에 서 있음을 느꼈다. 미래는 다시 한번 불확실했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승호를 바라보고 순자 씨를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준호를 바라보며 수진은 앞으로 무엇이 닥치든 그녀가 맞설 힘을 가질 것임을 알았다. 당신의 아들, 당신의 요리 재능, 그리고 여정 동안 배운 교훈들이 당신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승호가 태어난 후의 날들은 소호진에게 감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엄마가 된 기쁨과 신생아를 돌보는 피로 사이에서 그녀는 조은호 킴과의 예상치 못한 재회를 제대로 받아들일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출산 후 일주일이 지나 소호진은 집에 있었습니다. 수은자가 그녀가 머물기를 고집했던 작은 식당 위의 아파트였죠.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조은호가 복대 서 있었고 그는 큰 꽃다발과 선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진.
그는 말하며 얼굴에 망설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소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들어오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녀가 저택에서 알던 조은호와 지금 그녀 앞에 선 이 남자 사이의 대조는 너무나도 뚜렷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부드러움이, 그의 자세에는 겸손함이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전에는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승호는 잘 지내요? 조은호가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잘 지내요. 소진이 대답하며 아기가 평화롭게 잠든 요람을 가리켰습니다. 방금 잠이 들었어요. 조은호는 요람에 다가가 작은 승호를 보며 눈에 감정이 가득 찼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소진. 정말 민준이 아기 때와 많이 닮았어요. 민준의 이름이 언급되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소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그들이 나누어야 할 대화를 위한 용기를 모았습니다. 김씨, 그녀가 시작했지만 조은호가 부드럽게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제발 조은호라고 불러주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격식을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소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은호, 질문이 많으시겠죠? 그는 한숨을 쉬며 작은 주방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소진, 먼저 사과드리고 싶어요. 소진은 놀랐습니다. 사과요? 네, 조은호가 계속했고 그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당신이 받은 대우, 당신이 도망치게 된 상황, 모든 것에 대해요. 저는 고용주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실패했습니다. 소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가 몇 달 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들, 두려움, 분노, 상처, 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녀가 인정하며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너무 외롭고 너무 무서웠어요. 존호는 망설이며 손을 내밀어 소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싶어요. 당신과 승호를 위해. 수진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얼굴에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럼 민주는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그는 알고 있나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은 아니야. 먼저 너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 민준, 그는 잘 지내지 못하고 있어. 수진, 네가 떠난 이후로 그는 예전 같지 않아. 혜진 박과의 결혼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 말은 수진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녀가 민준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가정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생각했는데. 그녀가 말을 시작했지만 말이 막혔다. 알아,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많은 오해와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었지.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어. 그 순간 승호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수지는 일어나 그를 안아 팔에 올렸다. 준호는 그녀가 부드러운 말과 다정한 손길로 아기를 달래는 모습을 경이롭게 바라보았다. 넌 정말 훌륭한 엄마야, 수진, 그가 말했다. 그리고 내가 맛본 바로는 재능 있는 요리사이기도 하지. 너는 스스로 놀라운 삶을 만들어냈어. 수진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쉽지 않았지만 도움을 받았어. 순자 아주머니가 내게 어머니 같은 존재였어. 준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야. 수진, 내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건 알지만 민준이 네 아들을 만나게 해주는 걸 고려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어쩌면 너희 둘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도 몰라. 수진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민준을 다시 만나고 그가 승호를 만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동시에 설레고 두려운 일이었다. 난 잘 모르겠어, 준호. 그녀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너무 많은 게 변했어. 나도 변했고. 알아, 그가 말했다. 지금 당장 결정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생각해봐 줬으면 좋겠어. 승호는 아버지를 알아야 할 자격이 있고 민준은 아버지가 될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어요. 소우진은 승호를 바라보았고 그는 이제 그녀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임신 기간 동안, 출산 동안 그녀 곁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상상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를 완전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조은호는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필요한 시간을 다 쓰세요. 그리고 소진, 민준 대한 결정과 상관없이 제가 승호의 삶에 함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결국 그는 제 손자예요.
그 말은 소진의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승호가 더 큰 가족을 갖고 할아버지를 갖는다는 생각은 그녀가 이전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존호가 떠난 후 소진은 아직 승호를 품에 안고 수유용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도시 위로 지는 해를 지켜보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분명했던 그녀의 세상은 이제 다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확실성이 두려움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희망과 가능성, 오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유대를 형성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소진은 앞으로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승호를 품에 안고 그녀를 아끼는 사람들, 소운자, 조은호,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 민준의 지지를 받으며 소진은 미래가 무엇을 가져올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존호의 방문 이후 몇 주 동안 소진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모성에 적응하고 레스토랑에서의 책임을 점차 다시 맡아가면서 그녀는 끊임없이 존호의 제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민준을 다시 만나고 그가 승호를 알게 하는 것은 그녀에게 끊임없는 불안과 기대의 원천이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 소진이 레스토랑 주방에서 승호를 재우고 있을 때 소운자가 걱정 가득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얘야, 그녀가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너무 멍하니 있더라. 무슨 일이라도 있어? 소오진은 한숨을 쉬며 품에서 잠든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해요, 손자 승호의 아버지. 그가 승호를 알고 싶어 해요. 손자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혼란스러워요. 소진이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승호가 아버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다시 상처받을까봐, 민준이 승호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봐. 사랑은 항상 위험이 따르는 법이야. 얘야. 수은자가 소오진의 어깨에 위로의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지. 그날 밤 승호를 재운 후 소오진은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손에 들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존 회계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을 만날 준비가 된 것 같아. 토요일 오후에 식당 근처 공원에서 만날 수 있을까? 답장은 거의 즉시 왔다. 물론이야, 소진. 우리가 거기에 있을게. 이 기회를 줘서 고마워. 토요일은 소진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찾아왔다. 그녀는 간단하지만 우아한 드레스를 고르며 조심스럽게 차려입었다. 승호는 가장 멋진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순간의 중요성을 느끼는 듯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그 가을 오후 공원은 고요했다. 소우진은 놀이터 근처 벤치를 찾아 앉았고 승호는 그녀의 품에 안겼다. 그녀의 심장은 너무나 강하게 뛰어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그녀는 그들을 보았다. 조은호는 돌길을 걸어오고 있었고 그 옆에는 민준이 있었다. 소우진은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민준은 그녀가 기억하던 것보다 더 말라 보였고 눈 아래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믿을 수 없을 만큼 잘생겼고 그를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뛰었다. 그들이 가까워졌을 때 시간이 느려지는 듯했다. 민준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추었고 그의 눈은 승회에 고정되었다. 소오진. 그는 감정이 가득 담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소진이 일어나며 대답했다. 이 아이는 승호야, 내 아들이야. 민준은 망설이며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그의 눈은 아기를 바라보며 눈물로 가득 찼다. 완벽해. 그는 속삭였다. 조은호는 순간의 강렬함을 느끼며 한 걸음 물러났다. 너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내가 물러날게. 그는 조용히 말하며 떠났다. 오랜 시간 동안 민준과 소우진은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말로 표현되지 않은 수년간의 감정이 오갔다. 내가 그를 안아도 될까? 민준이 마침내 물었다. 소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승호를 아버지의 품으로 옮겼다. 민준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안는 듯이 아기를 안았다. 안녕 승호. 그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네 아빠야. 소우진은 민준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여러 번 상상했던 장면이었지만 현실은 훨씬 더 강렬했다. 소우진. 민준이 마침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미안해. 모든 것에 대해. 나는 너를 위해 싸워야 했고 너를 찾아야 했어. 나는 도망쳤어, 민준. 소진이 부드럽게 말을 가로막았다. 넌 나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몰랐어. 하지만 난 더 노력했어야 했어. 그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네가 사라졌을 때 나는 길을 잃었어. 네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어. 지금도 여전히 사랑해. 그 말이 소진에게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싶어 오랫동안 꿈꿔왔지만 이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민준, 많은 것이 변했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변했어. 더 이상 내 집에서 일하던 그 소녀가 아니야. 나는 이제 삶이 있고 경력이 있어. 알아. 그가 빠르게 대답했다. 아버지가 식당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 네가 어떻게 유능한 셰프가 되었는지. 소진, 난 네가 그 어떤 것도 포기하길 바라지 않아. 난 그냥 네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 우리 아들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 소진은 가슴이 조이는 것을 느꼈다. 민준의 말 속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지만 수년간의 아픔과 불신은 순간적으로 지워질 수 없었다. 쉽지 않을 거야,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들이 많아, 다시 쌓아야 할 것들이 많아.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그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든 승호를 바라보았다. 알아. 그리고 난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어. 너희 둘을 위해서. 그 순간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지면서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기 시작했고 소호진은 내면의 변화를 느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열림, 가능성. 천천히 가자.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한 걸음씩. 민준은 미소를 지었고 소호진이 그가 도착한 이후로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서 진정한 미소를 보았다.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그가 대답했다. 그들이 공원을 함께 걸어가며 민준의 품에 안긴 승호와 곁에 선 소호진, 공기 중에 잠재력이 느껴졌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고 직면해야 할 도전과 어려운 대화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희망도 있었다. 치유와 구원, 그리고 이 작은 가족을 위한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 공원에서의 재회 이후 몇 달은 소진, 민준, 그리고 그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의 시간이었다. 민준이 그들의 삶에 다시 통합되는 과정은 느리고 때로는 고통스러웠다. 소호진은 점진적으로 일을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민준은 일주일에 몇 번씩 승호를 방문하기 시작했고 항상 소진의 주의 깊은 눈길 아래에서였다. 점차 이 방문은 더 길어졌고 민준은 아들의 삶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 수진의 작은 아파트에서 승호와 놀고 있던 중 그는 마침내 그들 사이에 떠오른 주제를 꺼낼 용기를 냈다. 수야, 그는 오랜만에 사용하는 애칭으로 시작했다. 우리 앞에 긴 길이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내가 진심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 너와 승호와 우리 가족에게. 수진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민준, 아니 부탁이야. 내가 말을 마치게 해줘. 그는 부드럽게 말을 가로막았다. 내가 너를 깊이 상처 입혔다는 걸 알아. 내가 강해야 할 때 겁쟁이처럼 행동했다는 걸. 하지만 지금 난 여기 있어. 그리고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 네 신뢰를, 네 사랑을 다시 얻고 싶어. 네가 그 기회를 준다면.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그녀가 말했다. 지금 나에겐 삶이 있어. 책임이 있어. 식당, 그리고 난 네가 그걸 포기하길 바라지 않아. 민준이 확신했다. 사실 난 그 일에 함께하고 싶어. 내 꿈을 지원하고 네가 성장하고 번영하는 동안 네 곁에 있고 싶어.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수지는 깊이 감동받았다. 하지만 수년간의 아픔과 불신은 하룻밤에 사라지지 않았다. 천천히 가자.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하루하루.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희망에 찬 미소를 지었다.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주일이 지나고 몇 달이 흘렀다. 민준은 승호의 삶뿐만 아니라 식당에서도 꾸준히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작은 일부터 도우며 수진과 순자 씨에게서 요리의 기초를 배우기 시작했다. 모두에게, 특히 그 자신에게도 놀랍게도 민준은 요리에 대한 열정을 발견했다. 종이와 펜만 다루던 그의 손은 이제 칼과 냄비를 점점 더 능숙하게 다루게 되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어느 날 밤 순자 씨가 민준이 수진의
지도 아래 디저트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웃었다. 플레이보이가 셰프가 되다니 수지는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민준이 노력하고 배우고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민준의 식당과 수진의 삶에 대한 그의 존재는 주목을 받지 않고 지나가지 않았다.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고 곧 주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후 성공한 셰프가 된 여자의 이야기가 모두의 입에 오르내렸다. 어느 날 밤 업무가 끝난 후 수지는 민준이 빈 주방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긴 얼굴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무슨 생각해? 그녀가 부드럽게 물으며 그의 옆에 앉았다. 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오늘 몇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 우리에 대해, 과거에 대해. 루, 정말 미안해. 내가 여기 있는 게 너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 수지는 잠시 침묵하며 그의 말을 곱씹었다. 사람들은 항상 말을 하게 돼, 민준. 중요한 건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느끼는 거야. 그럼 너는 어떻게 느껴? 그는 물으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수지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나는 우리가 올바른 길 위에 있다고 느껴. 완벽하지 않고 쉽지도 않지만 우리만의 길이야. 그 순간 민준은 충동적으로 몸을 기울여 그녀에게 입맞춤을 했다. 그것은 약속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부드러운 키스였다. 둘이 떨어졌을 때 둘 다 숨이 가빴다. 미안해, 민준이 속삭였다.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하지만 수지는 그를 또 다른 키스로 막았다. 이번 키스는 더 깊고 더 열정적이었다. 둘이 마침내 떨어졌을 때 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우리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아.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많이 쌓아야 해. 하지만 네가 준비되어 있다면 나도 시도할 용의가 있어.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얼굴 전체를 밝게 했다. 그래, 내 모든 마음으로. 그 후 며칠 동안 수진과 민준은 그들의 관계의 새로운 단계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쉽지 않았다. 의심과 두려움, 아직 아픈 옛 상처의 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순수한 기쁨의 순간들도 있었다. 특히 승호와 함께 있을 때 레스토랑은 계속 번성했고 이제 민준은 팀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다. 그의 존재는 장소에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왔고 점점 손님들은 소문을 넘어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구원과 사랑의 이야기를 감상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레스토랑을 닫으면서 순자 씨가 수진을 붙잡았다. 내 사랑. 그녀는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다. 너 행복하니? 수진은 벤치에서 승호와 놀고 있는 민준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꿈을 이룬 주방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응.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실이야. 그리고 우리만의 거야. 순자 씨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게 전부야. 나머지는 너희들이 함께 해결할 거야. 수지는 그녀의 작은 가족을 바라보며 순자 씨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도전으로 가득 차 있지만 오랜만에 그녀는 미래에 대해 진정으로 희망을 느꼈다. 밤이 도시를 덮으며 식당을 고요함으로 감쌌다. 하지만 그 벽 안에서는 사랑, 용서 그리고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겨울이 도시에 찾아왔고 추위뿐만 아니라 소우진과 민준에게 새로운 도전도 가져왔다.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가 꽃피는 동안 주변 세상은 항상 그렇게 이해심 많지는 않았다. 7월의 추운 아침, 소우진은 식당에 도착해 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소우진은 즉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순자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네가 직접 보는 게 나을 거야, 얘야. 그녀는 소우진에게 지역 소문 잡지 한 권을 건넸다. 표지에는 소우진과 민준이 식당 앞에서 포옹하고 있는 사진이 실려 있었고 선정적인 헤드라인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가난해서 부자로 하녀, 재벌 상속자,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꾼 아이. 소우진은 기사를 읽으며 혈관 속 피가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반쯤 사실과 악의적인 추측이 섞인 내용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마치 부자 상속자의 아이를 임신시키기 위해 일부러 그를 유혹한 기회주의자처럼 묘사하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소진은 분노와 좌절로 손이 떨리며 중얼거렸다. 그 순간 민준이 식당에 들어왔고
그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소, 너 이거 봤어?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그녀를 단단히 안았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는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그들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지 말자. 하지만 그 뒤의 날들은 힘들었다. 식당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고 기자들은 더 많은 자극적인 세부 사항을 원했다. 일부 단골 손님들은 원치 않는 관심을 피해 그곳을 기피하기 시작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았던 하룻밤, 소진은 민준의 품에 안겨 좌절의 눈물을 흘렸다. 어쩌면 우리가 순진했던 걸지도 몰라.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우리가 그냥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과거는 뒤로 남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민주는 그녀를 단단히 붙잡았고 그의 눈물도 그녀의 눈물과 섞였다. 그런 말 하지 마, 소. 우리가 가진 건 진짜야, 진실이야. 우리가 소문과 거짓말에 무너지게 하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순자가 승호를 안고 부엌으로 들어왔다. 아기는 공기 중에 긴장을 느끼고 부모에게 팔을 뻗었다. 소우진은 아기를 안아 가슴에 눌렀다. 아들 민준 그리고 소은자, 그녀가 선택한 가족을 바라보며 그녀는 내면에서 결의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니,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그들에게 지게 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여기서 아름답고 진실한 무언가를 만들었어.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싸울 거야. 그 후 며칠 동안 수진과 민주는 순자 씨와 식당 직원들의 무조건적인 지원을 받으며 소문의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지역에서 존경받는 기자를 초대해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곳에서 진솔하고 솔직하게 자신들의 이야기, 진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실수, 그들을 갈라놓았던 두려움과 불확실성, 그리고 다시 그들을 하나로 모은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승회에 대해, 식당에 대해, 함께 꿈꾸고 있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인터뷰는 일요일 신문에 실렸고 여러 면을 할애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지지의 메시지가 사방에서 쏟아졌고 오랜 손님들이 돌아왔으며 새로운 손님들을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힘든 몇 주를 보낸 식당은 갑자기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식당이 북적이는 가운데 민주는 수진을 조용한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수진아, 그는 감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지난 몇 달은 정말 정신없는 시간이었어. 우리는 기복이 심했고 우리를 무너뜨릴 것만 같던 폭풍을 견뎌냈어. 하지만 그거 알아? 모든 도전은 나에게 한 가지를 더 확신하게 해줬어. 뭔데? 수진이 심장이 뛰며 물었습니다. 민주는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나는 너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수진아, 나와 결혼해 줄 수 있겠니?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수진은 반짝이는 반지를 바라보았고 민준의 희망에 찬 얼굴을 바라보았으며 그 너머로 보이는 북적이는 주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그녀의 인생이 예상치 못한 그러나 아름다운 방향으로 흘러간 곳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환하게 웃으며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준, 1000번이라도 그래. 민준의 기쁨의 함성은 식당 앞 모든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몇 초 만에 그들은 친구들, 직원들, 손님들로 둘러싸여 그 순간을 축하받았습니다. 순자 씨는 승호를 안고 그들을 처음으로 안아주었습니다. 봤지? 그녀는 지혜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폭풍이 지나면 항상 무지개가 뜨는 법이야. 그날 밤 식당이 임시로 만든 약혼 파티 장소로 변한 가운데 수지는 그곳까지 이르게 한 여정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 가문의 저택에서의 어두운 날들부터 거리에서의 불확실한 밤들까지 모든 발걸음과 도전이 그녀를 이 순간을 위해 준비시켰습니다. 민준을 바라보며 그는 손님들과 활발히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고 승호는 순자 씨의 품에서 웃고 있었으며 식당 직원들은 그녀의 두 번째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숨이 막힐 정도로 강렬한 감사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미래에는 여전히 도전이 있을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힘든 날들도 있을 것이고 극복해야 할 장애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의 사랑과 그녀 안에서 발견한 힘으로 수지는 삶이 그녀에게 던지는 어떤 것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진과 민준의 약혼 이후 몇 달은 감정과 활동의 소용돌이였습니다. 결혼 준비,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는 식당 운영,
그리고 눈에 띄게 자라나는 작은 승호를 돌보는 사이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갔습니다. 어느 봄날의 화창한 오후, 수진이 순자 씨의 도움을 받아 웨딩 드레스를 입어보던 중 한 가지 아이디어가 그녀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순자 씨, 그녀는 자신의 멘토이자 두 번째 어머니가 된 여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식당을 확장하는 건 어때요? 어머니는 놀라서 눈썹을 치켜 올렸다. 확장? 무슨 말이니 얘야?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눈빛이 반짝였다. 위층에 요리 학교를 열 생각이에요. 저처럼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찾는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며 그 아이디어를 곰곰이 생각했다. 그러다 넓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수진, 얘야, 정말 멋진 생각이구나. 그날 밤 수지는 민준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다. 기쁘게도 민준은 그 아이디어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 실현시키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자처했다. 사업계 인맥을 활용해서 필요한 투자를 받아올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그녀를 안았다. 함께라면 이걸 해낼 수 있어. 그 후 몇 달은 치열한 작업과 계획으로 가득했다. 결혼 준비와 레스토랑 운영 사이에서 수진과 민준은 요리 학교 프로젝트를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여유 시간을 쏟아부었다. 마침내 큰 날이 찾아왔다. 수진과 민준의 결혼식 날 아침은 맑고 화창했는데 마치 하늘마저 그들의 결합을 축하하는 듯했다. 결혼식은 김가문의 옛 저택 정원에서 열렸다. 이곳은 수진의 여정과 그들의 삶의 변화를 상징하는 강력한 장소였다. 한때 고통과 불평등의 장이었던 이곳은 이제 꽃과 미소로 가득했다. 수진이 통로를 걸을 때 그녀의 품에는 승호가 안겨 있었고 순자 할머니가 곁을 지켰다. 참석한 사람들 중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제단 앞에서 기다리던 민주는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워 보였다. 그들이 나눈 서약은 단순했지만 깊이 감동적이었다. 용서, 두 번째 기회, 모든 장벽을 넘어서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침내 그들이 부부로 선언되자 기쁨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레스토랑에서 열린 리셉션에서 수진과 민주는 깜짝 발표를 했다. 레스토랑 위층에 위치한 새벽 요리학교의 공식 개교 소식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수진은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목소리로 말했다. 단순한 학교 이상이에요. 희망의 약속이자 제가 제 길을 찾은 것처럼 다른 이들도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 후 몇 달은 매우 바쁜 시간이었다. 학교는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모든 연령과 배경의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찾기 위해 모여들었다. 수지는 이제 셰프이자 사업가일 뿐만 아니라 교사이자 멘토가 되었다. 학교를 거쳐가는 각 학생들은 독특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고 수지는 그들이 그 이야기를 희망과 성취의 새로운 장으로 바꾸는 데 헌신했다. 민주는 사업의 행정적 측면에 대한 열정을 발견했다. 그의 기업계 지식은 레스토랑과 학교의 운영 및 확장에 있어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결혼 약 1년 후의 어느 조용한 밤, 수진과 민주는 새 집의 베란다에 앉아 승호가 정원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거의 3살이 된 승호는 수진의 표현력 있는 눈과 민준의 매력적인 미소를 고루 물려받은 완벽한 조합이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상상이나 했니? 민준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수진은 그들을 이 순간으로 이끈 모든 굴곡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솔직히 말해서 아니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정말 행복해요. 그 순간 이미 충만한 삶에 또 한층의 기쁨을 더하듯 수진은 뱃속에서 부드러운 움직임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그곳으로 가져갔다.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쁨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녀는 눈빛이 반짝이며 말했다. 민준의 얼굴은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으로 밝아졌다. 너, 우리가. 수지는 그의 반응을 보며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에게 또 하나의 아이가 생길 거예요. 민준이 그녀를 행복으로 가득 차 안고 있을 때 수지는 그들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어머니를 떠올리며 어머니가 자신의 딸이 이룬 이 아름다운 삶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은 쉽지 않았다. 고통과 의심, 두려움의 순간들도 있었다. 하지만 모든 도전과 극복한 장애물들이 수진을 오늘날의 강하고 성취감 있는 여성으로 만들었다. 이제 민준이 곁에 있고 승호가 즐겁게 놀고 있으며
또 하나의 아이가 태어날 예정인 이 순간 수지는 자신이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미래는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고 약속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밤이 부드럽게 깊어가며 새로운 날의 약속을 가져다주는 동안 수지는 여정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 미소를 지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기쁨과 슬픔이 있었던 그 여정이 바로 그녀를 이 완벽한 순간으로 이끌었기 때문이었다. 사랑과 가족, 그리고 성취의 순간으로 세월은 빠르게 흘러 수진과 민준, 그리고 점점 커지는 가족에게 많은 변화와 성장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의 딸 혜진의 탄생은 이미 축복받은 삶에 새로운 기쁨을 더해 주었다. 이제 5살이 된 영리하고 호기심 많은 승호는 형으로서의 역할을 열정과 애정으로 받아들였다. 새벽 요리, 학교 레스토랑은 수진의 가장 낙관적인 기대를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다. 작은 지역 가게로 시작한 이곳은 이제 전국적으로 인정받으며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과 손님들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아침 가족이 집 정원에서 여유로운 아침 식사를 즐기고 있을 때 수진은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바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진입니다. 그녀는 혜진을 무릎에 앉히며 전화를 받았다. 수진 씨? 전화 나토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요리 재능 프로그램 제작팀입니다. 저희 다음 시즌 심사위원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수진은 놀라서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요리 재능은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요리 리얼리티 쇼였다. 심사위원으로 초대받는 것은 가장 존경받고 재능 있는 셰프들에게만 주어지는 연계였다. 민준과 순자와 상의한 후 수지는 초대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는 그녀의 경력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요리 꿈을 따르도록 영감을 주는 기회였다. 프로그램 촬영은 수진에게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가져다 주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은 주방을 지휘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그녀는 빠르게 적응했고 요리에 대한 열정과 참가자들을 돕고자 하는 열망이 화면을 통해 빛났다. 어느 날 촬영 중 수지는 몇 년 전에 자신을 떠올리게 하는 참가자를 만났다. 지은은 가난한 가정 출신의 젊은 여성으로 요리계에서 이름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촬영 후 수지는 지은을 불러 따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수진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 안에서 제 자신을 많이 봤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수진 씨, 당신이 얼마나 저에게 영감을 주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당신이 가정부로 시작해 유명한 셰프가 된 이야기를 읽었을 때 저도 큰 꿈을 꿀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순간 수지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단순히 자신의 성공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문을 열고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영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레스토랑으로 돌아온 수지는 민준과 순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야심찬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학교를 확장하는 건 어떨까요? 그녀는 열정에 찬 눈빛으로 제안했습니다. 규모뿐만 아니라 범위도요. 전국 각지에서 재능 있는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할 수 있어요. 저처럼 한때 기회만을 기다리던 이들에게 빛을 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항상 그녀의 가장 큰 지지자였던 민주는 즉시 그 아이디어를 지지했습니다. 훌륭한 생각이야, 수진. 내 비즈니스 연주를 이용해 후원과 파트너십을 모색할 수 있을 거야.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덧붙였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진정한 유산을 만들고 있어. 희망과 기회의 유산 말이야. 그 후 몇 달 동안 수진, 민준, 그리고 모든 팀원들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새벽에 희망재단이 설립되었고 이 재단은 취약한 지역사회에 재능 있는 젊은이들에게 고품질의 요리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재단의 출범은 레스토랑의 10주년과 맞물렸습니다. 감동적인 행사에서 수지는 개회사를 하기 위해 무대에 올랐습니다. 청중을 바라보며 그녀는 익숙한 얼굴과 새로운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녀의 파트너인 민준이 어린 혜진을 안고 있는 모습,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승호가 그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모습, 순자, 준호, 그리고 그녀의 여정에 함께했던 많은 이들을 보았습니다. 10년 전
수지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임신한 채 방황하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셰프이자 사업가로서만이 아니라 두 번째 기회에 진정한 가치를 배운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계속했습니다. 이 재단은 단순히 요리를 가르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믿고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고유한 이야기와 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배우고 우리가 되기로 운명된 사람이 됩니다. 수진이 재단의 계획과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며 연설을 계속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 가문의 저택에서의 어두운 날들부터 거리의 불확실한 밤들까지 모든 경험이 그녀를 이 순간을 위해 준비시켰습니다. 연설을 마치며 수지는 생중계로 이벤트를 방송하는 카메라를 직접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거나 자신을 의심하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쓰여지고 있으며 다음 장은 가장 빛나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수진의 말은 강당뿐만 아니라 전국의 가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희망과 인내의 메시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수진이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축하를 하며 모였을 때 그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흥미로운 장의 시작임을 알았습니다.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지면서 하늘을 분홍색과 금빛으로 물들였고 마치 그들 앞에 펼쳐질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수지는 민준과 아이들을 껴안으며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가정부로 일하던 시절부터 먼 길을 걸어왔지만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삶이 변화하고 재단을 통해 이루어진 꿈이 생길 때마다 수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써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 구원 그리고 자신을 믿는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벽에 재단이 출범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야심찬 꿈으로 시작된 그것이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현실로 변했습니다. 재단은 이제 여러 도시에서 운영되며 전국의 수백 명의 젊은 요리 재능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봄날의 화창한 아침, 수지는 레스토랑 사무실에서 재단의 최신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서류에서 눈을 떼며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15살이 된 승호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그녀와 너무나 닮아 있었고 긴장과 결의가 섞인 빛을 뿜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는 그녀의 책상 앞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수지는 격려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들? 승호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어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순간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항상 아이들이 자신의 길을 가도록 지원했고 가족 사업에 뛰어들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승호가 그런 소원을 표현하는 것을 듣고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정말로 확실하니 승호?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 길이 힘들다는 걸 알잖아. 승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의에 찬 눈빛을 보였습니다. 알아요, 엄마. 하지만 엄마를 지켜보면서 엄마가 일하는 열정, 엄마가 바꾼 삶들, 저도 그 일에 참여하고 싶어요. 주방에서 제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요. 수지는 일어나 아들을 껴안았고 자랑과 기쁨의 눈물이 그녀의 눈에 맺혔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보자,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승호는 방과 후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요리의 기본을 배웠습니다. 수진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로부터 배웠습니다. 민주는 아들이 사업을 이어가길 바랐지만 승호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승호가 요리사의 지도 아래 조심스럽게 요리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는 데자뷰를 느꼈습니다. 그 장면은 그녀가 몇 년 전 순자 씨에게서 요리의 비밀을 배우던 자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순자 씨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80대가 된 그녀는 여전히 레스토랑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지만 일상적인 운영에서는 물러났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수진과 함께 승호를 지켜보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아이가 너를 닮았어, 순자 씨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주방에 있을 때 눈빛이 너랑 똑같아. 수지는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인생이 정말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그의 자리에 서서 처음부터 모든 걸 배우던 게 어제 같은데. 순자 아주머니는 수진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눌러주었다. 그리고 지금 너를 봐, 내 사랑. 유명한 셰프, 성공한 사업가, 훌륭한 엄마. 너는 진정한 사랑의 제국을 세웠어. 순자 아주머니의 말은 수진의 마음 깊이 닿았다. 가정부로 힘든 시절을 보내던 때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며 그녀는 감사함에 압도되었다.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에서 수진은 발표를 했다. 가족 여러분, 그녀는 사랑스럽게 민준, 승호, 그리고 이제 7살이 된 예진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다. 최근 우리 레스토랑과 재단의 미래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모두가 궁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승호야, 그녀는 아들을 향해 돌아서며 말을 이어갔다. 지난 몇 달 동안 내 열정과 헌신을 보면서 나는 결정을 내렸어. 네가 재단에서 새로 시작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첫 번째 학생이 되길 바라. 승호의 눈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커졌다. 엄마 정말요, 확실해요.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야. 이제는 새로운 재능을 키울 때야.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첫 번째 사람으로 너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생각할 수 없어, 내 아들아. 민주는 잔을 들며 건배를 제안했다. 내가 아는 가장 놀라운 여자 수진에게, 그리고 그녀가 우리 모두를 위해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밝은 미래를 위하여. 가족들이 축하하는 동안 수진은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두려움에 떨던 임신한 소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에서 도망치던 그녀는 이제 강하고 성취감 있는 삶을 바꿀 수 있는 여성으로 변모했다. 며칠 후 레스토랑에서 열린 특별한 행사에서 수지는 승호를 첫 번째 학생으로 삼아 새벽 멘토링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기자들, 유명 셰프들, 그리고 재단의 학생들로 가득 찬 관객 앞에서 그녀는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오랜 전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 나는 꿈과 많은 의문을 가진 소녀에 불과했어요.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며 꿈이 현실이 되고 삶이 변하는 것을 봅니다. 이 멘토링 프로그램은 단순히 요리 기술을 가르치는 것 이상이에요. 열정과 헌신, 그리고 어디에서 왔는지에 상관없이 별에 닿을 수 있다는 믿음을 전하는 것이죠. 연설을 하며 수지는 관객 속에서 익숙한 얼굴들을 보았다. 김준호, 이제는 재단의 열렬한 지지자, 순자 아주머니, 자랑으로 빛나는 눈빛, 그리고 물론 그녀의 가족들, 민준, 승호, 예진, 그녀의 안식처이자 가장 큰 영감. 오래전 한 주방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그녀는 계속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실 이제야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 각자를 통해 새벽의 유산은 계속 빛나며 미래 세대가 꿈의 힘을 믿도록 영감을 줄 것입니다. 연설을 마치며 수지는 승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승호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만의 여정을 시작하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단지 아들만이 아니라 몇 년 전의 자신의 모습도 보았다. 희망과 결단력,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던 모습이었다. 그렇게 해가 지며 또 하루가 저물고 하늘은 희망과 약속의 색깔로 물들었다. 수지는 자신의 이야기가 끝나기는커녕 새로운 흥미진진한 장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았다. 유산과 꿈의 전수, 그리고 사랑과 끈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의 지속적인 힘에 관한 장이었다. 새벽 멘토링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다. 겸손한 시작이었던 이 프로그램은 이제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 한국의 요리 산업의 얼굴을 바꿔놓았다. 이제 50세가 된 수지는 자신이 세운 제국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원래의 레스토랑은 전국적으로 확장되어 각각의 지점은 그들을 유명하게 만든 본질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었다. 새벽 재단은 이제 모든 주요 도시에서 운영되며 매년 수천 명의 젊은 재능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어느 여름날의 화창한 아침, 수지는 그녀의 유산 중 가장 최근에 추가된 새벽 요리 대학의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다. 현대적이고 활기찬 캠퍼스는 그녀의 꿈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수업 중인 한 교실을 지나가던 수지는 잠시 멈춰 수업을 관찰했다. 놀랍고도 자랑스럽게도 그곳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승호였다. 이제 25세가 된 그녀의 아들은
스스로의 실력으로 재능 있는 셰프가 되었고 영감을 주는 교사가 되어 있었다. 승호는 문간에 서 있는 어머니를 알아채고 데모를 잠시 멈췄다. 학생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매우 특별한 손님이 와 계십니다. 이분은 제 어머니이시자 이 모든 것의 창시자인 수진 씨입니다. 학생들은 열렬한 박수로 환호했다. 수진은 모든 관심에 약간 당황하며 교실로 들어갔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젊고 열정적인 얼굴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렇게 많은 젊은 재능들이 요리 꿈을 쫓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수진 씨,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가정부에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셰프 중 한 분이 되셨나요?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여정을 떠올렸다. 긴 길이었고 기복도 많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다음 1시간 동안 학생들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 가문의 저택에서의 힘든 시절부터 재단을 설립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젊은이들은 집중해서 들었고 많은 이들이 수진의 여정에서 자신의 고군분투를 보았다. 수업이 끝나고 승호는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이 학생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수진은 아들을 안으며 자랑과 사랑의 물결을 느꼈다. 너는 여기서 정말 잘하고 있어, 승호.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그날 오후 수진은 민준과 혜진과 함께 원래의 레스토랑에서 가족 점심을 먹었다. 이제 머리에 은발이 돋아난 민준은 여전히 수년 전 그녀를 사로잡았던 매력적인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17세가 된 혜진은 부모의 완벽한 조합이었고 수진의 결단력과 민준의 카리스마를 모두 지니고 있었다. 대학 생활은 어땠어, 엄마? 혜진이 물었다. 그들은 재단 출신의 수석 셰프가 준비한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소우진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 멋졌어, 얘야. 그렇게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젊은 셰프들을 보니 내가 왜 이 모든 걸 시작했는지 다시 생각나게 되더라. 민주는 소우진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눌러주었다. 너는 정말 특별한 것을 만들었어. 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어. 그때 소운자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레스토랑에 들어오셨다. 90세가 된 지금도 그녀는 여전히 눈빛이 반짝이고 활기차셨다. 그녀는 레스토랑에서 항상 사랑받는 존재였다. 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족이 여기 있구나. 소운자 할머니가 기쁘게 외치며 그들의 테이블에 합류했다. 그들은 옛날 이야기를 떠올리며 웃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며 대화를 나누었다. 소우진은 감사함으로 가득 차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테이블 주변을 둘러보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든 것이 시작된 레스토랑을 바라보며 행복한 눈물이 고여들었다. 그날 밤 감정이 가득한 하루를 보낸 후 소진은 집에 있는 사무실에서 재단 관련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혜진이었다. 엄마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얘야, 들어와. 혜진은 약간 긴장한 듯 앉았다. 엄마 제가 생각해봤는데 승호, 오빠는 요리사로 엄마의 길을 따랐잖아요. 저는 항상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조금 헤매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제 길을 찾은 것 같아요. 소우진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그게 뭐니? 저는 재단의 일을 확장하고 싶어요. 혜진은 열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요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로요. 예술, 음악, 기술, 모든 분야에서 재능 있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소우진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 혜진, 정말 멋진 생각이야. 정말 그게 하고 싶은 거니? 혜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에요. 엄마와 아빠가 세운 영향력, 바꾼 삶들을 보면서 저도 그 일에 참여하고 싶어요. 이 유산을 이어가고 싶어요. 소우진은 일어나 딸을 꼭 안았다. 기쁨의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정말 자랑스럽다, 얘야. 네가 이뤄낼 것을 기대할게. 그날 밤 민준 옆에 누워있던 소우진은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임신한 젊은 여성에서 수천 명의 멘토이자 성공한 사업가로, 깨진 가족에서 혈연을 넘어선 사랑과 지지의 관계로. 무슨 생각해? 민준이 그녀의 생각에 잠긴 눈빛을 알아채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소우진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생각 중이야. 모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냈다는 거. 민주는 그녀를 끌어안고 부드럽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꿈을 포기하지 않으려던 용감한 한 젊은 여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참 놀라워. 남편의 품에서 잠이 들며 소오지는 깊은 평화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길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모든 단계가 그녀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이끌었습니다.